IT 산업군에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금융 쪽 지금 금융 관련 회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나 서류 지원하는데 좀 더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서류 통과는 아직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강 같은 거나 수업 박람회 이런 걸 많이 찾아봤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좋은 강사님이 특강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잘 타네요. 네. 여러분들 취업하는데 참 고민이 많죠, 그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취업 말고 또 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제가 원래 여러분들한테 정말 막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방송에 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그 수준에 딱 맞춰갖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 거는 알아서 편집 나중에 해서 내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거는요, 외국계 그리고 공기업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풀까 합니다. 한번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게 있어요. 한번 좀 손들면서 하는데 주변에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친구분들이라고도 오셨겠지만 사실 이 자리에 나가면 다시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쵸? 서로 눈치 보지 마시고 쪽팔린 거 없습니다. 한번 좀 같이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나는 자 대기업 가고 싶다. 한번 손들어 보시죠. 대기업.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이 물론 있죠. 예, 좋습니다. 자, 내려주십시오. 자, 우리가 대기업 가려면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여기 다 경쟁자예요. 오늘 이따가 화장실 가서 한 명 처리하면 경쟁자가 줄죠. 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믿을 수가 없죠. 친구가 자기소개서 좀 보여줘.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카톡으로 와요. 꺼져, 그죠? 카톡으로 자소서 좀 보여줘. 그러면 일이 안 없어지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여러분들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대기업이나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외국계 기업 그리고 공기업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정말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순발력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왜 이 정도 순발력 있어야지 여러분들 취업이 됩니다. 왜 이 정도 순발력이 필요하냐?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요, 공채가 없어요. 공채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랑 면접이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공지가 뜨죠. 모집, 마감 내일. 그럼 서류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아는 분이 내가 아는 데가 일본계 무슨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는데 너 거기 한번 내가 밀어줄게 서류 줘. 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공채 기간이 있죠. 그래서 보통 한 달에서 거의 한 달 반 정도 여러분들을 두고 들들 뽑죠. 그래서 언제 면접 보고가 있는데 이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서류 받았을 때 괜찮으면 바로 전화해요. 내일 아침에 오세요. 이러거든요. 면접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내일 당장 아침에 면접인데 지금 입국하러 옷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외국계를 취업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요. 솔직히 내일 당장 면접 아침에 오라 그러면요. 샥 세팅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면 이건 취업합니다. 용자죠. 자, 그래서 하지만 대기업이 여기에 있어요. 자, 일할 겁니까? 우리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 봅시다. 대기업이야. 대기업인데 이런 데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일할 겁니까? 한번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 자,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서만 살고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다. 손 들어 보십시오. 반 넘고 꽤 돼요, 여러분들. 자, 나는 아파트 산다. 거의 살죠. 그죠? 여러분들 갑자기 나 혼자 친구를 멀리 두고 여자친구를 멀리 두고 남자친구를 멀리 두고 가족을 멀리하고 혼자 이런 외딴데 혼자 원룸에서 바퀴벌레 잡으면서 근무한다. 이거 좀 별로죠. 여러분들이 지금 나 대기업 간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서도 서울에서 일해야 돼요. 이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기업에 지원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전국에 다 사업장이 있고요. 심지어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대기업 가겠다고 맘먹은 사람이라면 사실은
지방도 상관없습니다라는 마인드 조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공공기관 들어가 보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 가죠? 나주 가죠? 나주 가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산업인력공단 울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이공계인데 삼성전자 붙으면 어디 가서 일할 것 같아요? 탕정. 탕정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나중에 그 지도 앱으로 켜보십시오. 탕정 어디 있는지. 천안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LG전자 입사했어요. 여러분들 그 양재동 코스트코 옆에 LG로 갈 것 같죠? 천만에 만만해요. 거기는 다 석박사들만 있고요. 여러분들은 저기 평택에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기업들도요. 전부 지방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여기 혹시 엄마 차나 본인 차 가지고 운전하면서 새벽 2시에 경부고속도로를 한번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가장 밝게 빛나는 건물이 있어요. 새벽 2시에. 어떤 건물일까요? 현대 기아자동차. 딱 있습니다. 새벽 2시에 불이 안 꺼져 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 거기 여러분들 뭐 이렇게 관광객들 때문에 보안상 켜놓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안에서 누군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런 거 우리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작은 회사지만 외국계라면 난 간다. 오, 그죠? 이거 좀 선호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고 싶은 거 마음에 두십시오.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 더 해보죠, 우리. 나 영업직 가겠다. 사실 대부분 손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자, 비영업직. 제가 여기 여러분들 사전에 신청할 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좀 리스트를 좀 봤어요. 그 중에 많은 질문이 마케팅에 관련된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마케팅 좋죠? 여러분들 마케팅 그러면 왠지 뭔가 있어 보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양복 입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이렇게 캐주얼한 정장 입고 와서 창문 딱 뒤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몇 번 클릭하다가 전화 받고 뭐 여자친구 만나러 스포츠카 타고 뚜껑 열린 스포츠카 타고 어디 가고 이런 장면을 드라마에서 많이 봤을 텐데 호칭 꼭 실장 음향기기를 내가 잘 모르지만 그 기기의 특성에 대해서는 영업사원분들한테 내가 설명 잘할 수 있다. 이걸로 밀어붙여갖고 합격을 했어요. 그것까진 좋죠. 근데 회사에서 너는 마케팅실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싸 마케팅 이러고 갔죠. 자, 문제는 우리 여학생들 내가 마케팅실에 가서 마케터가 됐는데 나랑 동갑인 여자애가 실장이라고 앉아있어. 오른쪽에 스타벅스 커피가 있고. 자, 어때요? 갑자기 짜증이 확 돌죠. 그 친구가 나이가 자기랑 동갑인데 실장이야. 왜일까요? 아빠가 사장. 그렇죠? 예,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많지는 않아요. 공기업 드디어 나왔습니다. 공기업 가고 싶습니까? 공기업 끝내주죠. 복지 뭐 말 많죠 요즘. 경영 정상화라고. 안정성, 자부심 쩔죠. 내가 일 안 하면 우리나라의 가스가 공급이 안 돼. 이런 애들 있죠. 거지 같죠. 근데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야 될 게요. 제가 아는 분이 부천에 사세요. 모 가스 공사에 다니는데 그 딸 바보입니다. 딸 하나밖에 없어요. 딸이 중학생인데 그때까지는 이쪽 서울 쪽에서 일을 하셨죠. 근데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방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공공기관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요. 전국구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승진을 하면은요. 지방 같은 데 2, 3년 갔다 와야 돼요. 여기 아마 아버지가 그쪽에 일하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아버지가 뭐 농협이나 기업은행, 무슨 연구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기러기가 돼요, 그냥.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막 우리 딸하고 살다가 혼자 대구에 갔어요. 혼자 대구에 가고 첫날 잠도 못 잤대요. 왜 나 혼자 여기 가서 기러기 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게 맞을까? 서울 올라가서 치킨집 차릴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셨대요. 근데 그 이쁜 딸이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중학생 정도 됐으니까. 일주일이 돼서 전화를 안 해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화가 나서. 넌 전화도 안 해? 그랬더니 아빠 이러고 끊더래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전화를 안 했는데 한 달이 지나자 갑자기 너무 편하더래요. 예, 통달. 그러면서 대구에서 등산 가시고, 예, 이제 대구에서 무슨 탁구 동호회 가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때 안 올라온다고 했다가 그 사모님한테 정말 이혼당할 뻔했죠, 그분이. 자, 공기업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일이 아무리 편해도요, 여러분들 한 가지 좀 고민할 게 있습니다. 정말 편할까요, 직장 생활이?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게 회사가 편해도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또라이면 공기업도 이거 표현이 안 돼.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옆에서 모르면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편한 회사 가도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회사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둘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 직무에 맞춰서 소신 있게 지원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제일 식상하죠.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 저거죠. 경험을 많이 쌓아라.
어디서요? 그러면 많이 싸! 그러죠? 정말 싫죠? 많이 물어보는 게 직무 경험을 어떻게 하냐? 직무 경험은요, 사실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직무 경험은요, 여러분들 그냥 조직생활, 단체생활 배워보고 적응 가능하다. 이런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것 정도지 뭔가 인턴이나 뭐 아르바이트생한테 많은 거 안 맡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해서 뭔가 경험하라는 말을 듣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취업 강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100명 있으면 100마디 말을 해주세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 맞는 말과 나한테 맞는 말과 안 맞는 말을 골라 들으시면 돼요. 제가 드리는 말도요. 안 맞으면 듣지 마세요. 근데 맞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건 들으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변화하는 데 꼭 노력을 하십시오. 저는 직무 여러분들 경험하라. 직무 경험할 방법 없다고 저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인턴이나 뭐 여러 가지 경험 쌓을 때 회사에서 여러분들 혼자 일하는 경우 없습니다. 회사 가면은요. 거의 90% 남들과 뭔가 같이 해요. 협업을 하거든요. 혼자 일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남학생들 군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군대에서 혼자 있지 않죠? 그래서 가장 스트레스 받죠. 회사도 똑같습니다. 군대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 남학생들 면접에 합격하는 절대 비결이 하나 있죠. 뭔지 아세요? 자, 현역 나온 사람. 현역. 자, 있죠? 면접 준비할 때요. 그때를 생각하면 붙어요. 언제냐면 그 신병 교육이 끝나고요. 자대에 배치받아서 첫날 갔어. 그날 혼자 앉아있어.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그때 어땠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요? 안 가죠. 미치는 줄 알았죠? 그날 기억납니까? 군대 2번 가는 것보다 더 힘들죠, 그게? 그날의 생각을 떠올리면서 면접을 준비하면요. 100% 붙습니다. 그날 그 자세로 앉아있으면 돼요. 그래서 좀 얘기했는데, 하여튼, 요즘 같을 때 직무에 맞춰서 소신 있게 지원해라? 저는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 채용에 좀 취업 어떻게 하냐? 채용에 대해서 좀 3가지로 제가 좀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외국계 기업에 대한 좀 선입견, 편견 좀 버리자.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에는 딱 2가지의 외국계 기업이 있습니다. 그걸 좀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매우 귀찮습니다. 구직 활동 과정이 아주 모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제가 좀 리더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읽으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첫 번째 뭐 메모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제발 메모 안 하죠? 무슨 메모를 해. 그리고 뭐 철저하다, 꼼꼼하다. 제발 쓰지 마십시오. 그런 단어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철저하다, 완벽주의자다 그런 말 제발 자소서에 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리더. 여러분들 자소서에 뻔한 패턴이 있어요.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패턴 뭐냐? 나는 팀장, 너는 팀원. 나는 리더, 넌 팔로우. 나는 다 해결하고 너는 항상 문제를 일으켜. 근데 너네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싸워, 다퉈. 그래서 내가 나서서 다 해결했어. 그래서 교수님한테 칭찬을 받았어. 제발 쓰지 마세요. 제발 쓰지 마십시오. 제발 쓰지 마십시오. 정말 화가 납니다, 이제는. 그런 거 보면은요, 에이씨야 그냥 버려요, 진짜.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정말 읽을 때요, 자소서 읽을 때요, 막 내가 왜 이걸 읽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인사 담당자들이.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좀 조심하십시오. 근데 리더가 되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뭐 모르니까 일단 첫 번째 배워야죠. 그리고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실행력 있게 옮기는 사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향상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 리더가 된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리더가 되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K-팝 스타 보십시오. 그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1등 하잖아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리더란 얘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면접 자리에 가고 이 전문 경영인이 우리 회사 와서 어느 직급까지 생각하냐? 그러면 거기서 뭐 자기가 지원한 직무에 저는 IT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저는 이 기업의 CEO가 되겠습니다. 이러는 또라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한 기업에서 제가 지도한 학생이 제가 불찰이었죠. 제가 CEO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원분께서 갑자기 넥타이를 잡아서 왜 내 목을 자르게 이래서 그 면접장 분위기가 좀 싸해졌던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리더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는 게 사실 똑같습니다. 구직 활동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귀찮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이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 취업 포털 사이트 카페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외국계 기업은요. 그 인터넷에 구글 같은데 뉴스 패턴에다가요. 강소기업 리스트 막 이렇게 쳐보십시오. 그러면
여러 회사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회사 실제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요. 북마크 해두시고요. 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십시오. 심지어 전에 LIG 넥스원에 면접 갔던 친구가요.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면접 가면 꼭 전화번호 다 따라고 하거든요. 왜일까요? 그 중에 누가 붙었는지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붙은 사람은요. 갑자기 정말 그 사회복지사가 됩니다. 다 나눠줘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아는 제가 지도하는 친구도 그 LIG 넥스원 붙은 애가 위로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지금 어디 회사 채용 중인데 넣어봐라. 예, 이렇게 해갖고 TDK 합격한 사례가 있어요. 예, 청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가보니까 이 취업 포털이 없는 거야. 근데 회사 홈페이지 가니까 채용 공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원해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만 의존해서 취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요. 인턴을 하지 않으면 아예 정규직 면접 기회도 주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따가 소개해드릴 회사인데 한국 오므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따가 제가 소개를 할 건데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7월에 서류를 받고요. 7월 말에 면접을 보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를 8월 말에 하고요. 9월 1일 날 출근했어요. 2달 걸렸습니다. 그런 회사들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을 여러분들이 간다고 마음먹으면 조금 긴 호흡까지요. 약간 롱텀입니다.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죠? 조급해갖고 막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새벽 2시, 3시까지 막 힘들다가 슬럼프에 빠졌다 그러면서 갑자기 연락을 끊고 카톡 사진 없어지고 갑자기 잠적하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취업을 하는 친구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애들이 취업을 합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여러분들 편견을 조금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범죄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보통 이렇게 생겼죠? 범죄자. 여기는 범죄자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범죄자 보통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하지만 이런 범죄자도 있어요. 그죠? 네, 이쁘죠? 네, 여러분들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외국계 회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 외국계 그러면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 이런 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얀마에서 투자한 회사면 미얀마의 외국계 기업이죠. 사우디아라비아, 기름국에서 우리나라에 좀 투자하면 기름국 외국계죠. 그리고 여러분들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투자했어요. 그러면 불공국이죠, 그죠? 네, 이런 외국에서 투자한 회사가 외국계입니다.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꼭 외국계 그러면 미국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중국에서 우리나라 많이 투자하죠. 중국의 하이얼이라는 전자제품 회사 있죠. 하이얼 우리나라 취업 딱 회사에다가 차리면 외국계죠. 중국계 외국계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삼성 같은데 취업할 때 내가 떨어졌다라고 판단했을 때 샤오미 핸드폰 들고 가라 이런 말 있죠. 아주 그냥 끝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외국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어요. 외국계 가면 막 이렇게 머리 노랗고 코 이렇게 큰 아저씨들이 막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계 가도요. 일하는 사람 다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외국계 가면 절대 외국인이 같이 일한다고 외국계가 아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조금만 봤을까요? 일본어 못하는데. 영어로 일하죠? 영어입니다. 이 친구 인도에서 대학 나왔을 때 영어를 잘합니다. 근데 회사 안에서 영어 쓸까요? 안 쓰죠.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외국계 회사, 일본계라고 해서 일본어가 필요하고 독일계라 독일어가 필요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를 못하면 입사가 되진 안 된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외국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입사원 채용을 할 때 외국계에서 전체 대상에서 한 50% 가까이는 본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영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슬레라는 회사 아시죠, 여러분들? 네슬레. 그리고 동서식품. 여러분 테이스터 초이스랑 맥심 커피 아시죠? 네슬레에 들어가면은요. 영어 쓸까요? 스위스계 외국계 회사인데? 영어 안 씁니다. 여러분들 네슬레에서 테이스터 초이스 가지고 마트 갖고 영어로 얘기해요? 마트 담당자랑? 그러지 않아요. 우리말로 일합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동서식품이나 네슬레나 동서식품 우리나라 회사지만 일하는 거 똑같습니다. 업무 방식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계 갔을 때 뭔가 영어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끼리 지금 친구랑 영어로 얘기해? 여기서 혹시 어학연수 갔다 온 사람끼리 영어로 얘기해요? 아니잖아. 어학연수 가서 저녁에 뭐 먹어요? 감자탕에 소주 먹잖아. 그죠? 거기서 무슨 햄버거에 그런 거 먹지 않잖아요. 자, 당연히 한국말로 합니다.
더 웃긴 건 외국 사람이 우리말 되게 잘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한국말 많이 씁니다. 근데 실제로 외국에 가면 다른 건 하나 있어요. 그 여러분들 여기서 햄버거 가게 같은 데서 일해본 친구들 알겠지만 그런 업무 가리키는 매뉴얼이나 이런 게 영어로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정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는 필요합니다. 그 정도는 좀 필요하겠고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영어로 의사소통하지 않는다. 구글의 내부입니다. 다 한국 사람이죠? 외국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다 한국 사람입니다. 자, 이 친구 아십니까? 우리말 잘하죠? 네, 이 친구한테 가서 불어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기 불어 전공한 사람. 이 친구 깜짝 놀랍니다. 자, 그래서 외국계 가갖고 여러분들 이런 거 조금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정규직을 꼭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채로 들어갔을 때는요. 공채로 들어갔을 때는 거의 대기업들은 정규직이죠. 하지만 외국계 같은 경우는 전문 계약직이나 계약직 형태로 뽑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비정규직처럼 2년 지났으니까 그동안 수고했어 화이팅. 더 일 안 해요? 안녕 잘 가. 이러지 않아요. 또 계약을 하거나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에 꼭 목숨 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외국계는 조금 한번 제거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아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국내에는 딱 2가지 종류의 외국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외국계 잘 보시면요. 단순하게 수입 유통만 하는 외국계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 기업들처럼요. 생산, 연구, R&D, 영업까지 다 갖춘 회사가 있어요. 어디 들어가야겠어요? 다 갖춘 데를 들어가야 여러분들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 괜찮죠? 근데 한 가지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요. 외국의 유명 브랜드만 앞세워서 유통만 하는 회사들 되게 많습니다. 특히 여자 화장품 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 해요. 다 수입해서 그냥 유통만 하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백화점 영업 그 플로어 매니저 만나갖고 제품 하는 거 외에는 아무 직무가 없어요. 그냥 그것만 하다가 그냥 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은 구직활동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력풀에 등록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네. HP 같은 데는요. 여러분들 인력풀에 등록해놓고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요. 영어로 돼 있어요. 근데 한국어로 입력해도 된다는 거 함정이죠. 그리고 이 공채는요. 우리나라랑 일본에만 있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되게 비인간적이죠. 쭉 세워놓고 너 이름 뭐야? 이런 거 외국에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보통 채용 시기가요. 대기업 공채 직전 또는 직후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몰라겠지만 8월 달에 외국계 회사 채용 되게 많았어요. 아까 소개했던 델코 배터리 지금 면접 끝났어요. 최종 면접. 저번 주에. 여러분들 뭐 했어요? 저번 주에. 몰랐죠?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외국계 기업은 대기업과 하면 어차피 흥행에 문제가 있어요. 다 삼성, LG 쓰기 때문에 안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피합니다. 그래서 지금 8월 같은 때 취업을 많이 했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런 합격자 애들도 전부 1월, 7월 이럴 때 합격한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기업 공채 시즌 들어가면 아마 공고가 줄어들 거예요. 그 대신에 인턴을 뽑는 11월, 12월 갔을 때 채용 공고가 다시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기업에만 몰빵하지 마시고요. 이런 시기적으로 조금 다르게 하니까 외국계까지도 신경 써서 꼭 지원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속전속결로 일주일 만에 끝내요. 오늘 면접 보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인적성 없는 경우 많습니다. 이거 아주 마음에 들죠. 그리고 면접 볼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면접 여기 경험 있는 사람들 있겠지만 대부분 다 취업준비생끼리 들어가죠. 그죠? 근데 외국계는요. 경력직 아저씨나 언니들하고 면접 볼 수 있어요. 면접 보고 아저씨가 차 타고 와서 태워다 줄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근데 그 아저씨랑 비교해서 뽑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경력직은 경력대로 면접 보고 나는 나대로 보는 건데 같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려. 이 아저씨랑 내가 어떻게 얘기지? 다릅니다. 트랙은 다른 건데 그냥 편의상 같이 볼 수 있어요. 그게 외국계 되게 웃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조금 생각하면서 면접 때 당황하지 마셔라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취업의 과정은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정말 취업이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막 정말 열심히 가죠. 그래서 뭐 정말 내가 취업하겠다 이거 딱 목표 하나 두고 진짜 막 자기소개서 인적성 여러분 맨날 미치죠. 밤새고 그죠? 하지만 어느 순간 마지막에 하면 꼭 이렇게 되죠. 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 취업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컨트롤 C, 컨트롤 V를 여러분들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이 손의 주인공은 지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하고 있는 제가 가르쳤던 회원의 손입니다. 하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갖고 저한테 갖고 와갖고 너 일로 와 이래갖고 제가 찍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회사 하나에 하나의 자소서를 쓴다라는 마음으로요. 컨트롤 C, 컨트롤 V는 좀 피해 주십시오. 그래서 딱 오늘부터 삭발하시고요. 예,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정말 어렵죠. 그래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참 너무 이것만 올인하면 막다른 길이다. 정말 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길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그 막다른 길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 속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조직 문화나 업무 방법이요. 진짜 보수적이거든요. 엄청 보수적일 것 같지 않아요? 공기업인데? 정말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다의 기준이 뭐냐면 눈치 많이 보고요. 점심시간에 같이 된장찌개 먹어서 소주 한잔하는 이런 분위기죠. 자, 아주 보수적인데 기관에 이미지 제고를 많이 하고 또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상당히 표방하기를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인재를 원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기본기에 충실하고요. 능력 좋은 사람 위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열린 채용입니다. 입구 열려 있죠. 출구는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트랙이 있어요. 대기업 갈 수도 있고요. 중견기업 갈 수도 있고요. 외국계 갈 수도 있고요. 공기업도 있고요. 여러분들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트랙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온리 대기업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눈을 조금 넓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트랙에 동시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 내년에 저 안 만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습니까? 네. 예. 자, 여기서 일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